예, 오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 뭐 안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오는 대로 뭐 합류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시간 내주시는 우리 이승원 스카우트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야구가 사실 스카우트 분들 이야기를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좀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기 감독 코치님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시간은 한 뭐 준비하신 내용을 뭐 시간 한 제가 한 2-30분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스카우트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 이게 Q&A 미리 나누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혼자 하시고 계속 강의를 듣기만 하면 이게 루즈하고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진행이 되려면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스카우트님도 그거 보시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준비한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하면서 좀 재밌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끝나는 시간은 3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감안하셔서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스카우트님.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승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스카우터로 활동하고 있고, 전에는 오클랜드 에이즈랑 뉴욕 양키스에서 잠깐 통역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스카우트로서 일한 지는 벌써 7년이 됐고요. 제가 딱 한 선수를 스카우트 했는데요. 그 선수는 메릴 켈리 선수가 있습니다. SK에서 뛰다가 저희 팀으로 와서 이제 4년 차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선수를 볼 때 뭐를 보냐 이잖아요. 뭐 스카우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제가 투수를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투구 폼인데요. 이제 투구 폼이 얼마나 밸런스가 좋고 arm action이 좋고, 그다음에 low effort delivery라고 얼마나 힘을 들이지 않고 투구 폼을 이어가냐, 그거를 많이 보는데요. 일단 투구 폼을 먼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투수가 투구 폼이 좋으면 나중에 제구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제구가 잡히려면 일단 투구 폼의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상 위험이 덜 하기 때문에 이제 투구 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투구 폼이 좀 와일드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잘 나오면, 어 부위가 좋거나 구속이 잘 나오면 저희 눈에 띄겠죠. 저희는 이제 특정한 구종마다 present 현재, 그리고 future 미래의 점수를 매겨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이제 20에서 80 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중간인 50점이 메이저리그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70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뭐 한 60점에서 6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메이저리그 평균의 구종을 생각해 보면 메릴 켈리의 체인지업 정도가 50점 정도 메이저리그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투수를 볼 때는 당연히 키, 그리고 프레임, 어깨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들도 좀 보고요. 현재 살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오버all 사이즈도 봅니다. 그 이유는 이 투수가 나중에 얼마나 부상 없이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지, 또 이미 살과 근육이 많은 선수들은 구속이 많이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이미 몸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힘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키도 크고 투수를 볼 때는 어깨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마른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이제 구속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LG의 정우영 선수가 서울고 당시에 135 정도를 던졌었어요. 뭐 아버님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때 엄청 말랐었거든요. 키도 크고. 근데 근육을 키우면서 프로 가서 힘도 붙고 하면서 지금은 구속이 뭐 아시다시피 150 정도는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투수를 볼 때는 projectable body라고 해서 저희가 몸을 봤을 때 이 선수는 나중에 구속이 많이 커질 수 있겠다, 오를 수 있겠다. 그런 바디는 좀 키 크고 마른 바디, 슬렌더라고 하죠. 그런 바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플레이어, 야수를 보자면 모두 아시다시피 5-2를 저희는 기본으로 봐요. 5-2는 컨택 능력, 파워, 수비, 어깨, 그리고 스피드죠. 먼저 컨택 능력은 어떻게 저희가 추측을 하냐면 배트 스피드, 그다음에 스윙 궤적.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빠른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short, compact 스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짧고 그냥 귀에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스윙 궤적을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많이 바뀌긴 했죠. 요즘은 또 리프트 스윙이랑 어퍼컷 스윙이라고 그거를 많이 원하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스윙 궤적 같은 경우는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정말 이상적인 스윙 궤적은 short and compact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approach 그리고 discipline. 공을 얼마나 잘 보냐. 그것도 당연히 잘 봐야겠죠. 그다음에 파워는 당연히 스윙도 보지만 사이즈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사이즈라고 하면은 또 이미 힘이 얼마나 붙어 있는 몸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아직 힘이 안 붙었어요, 몸이. 근데 나중에 힘이 붙으면 파워는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선수는 현재 파워 그레이드는 점수는 뭐 30이 될 수 있겠죠. 20, 30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future grade는 뭐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딱 봤을 때 이미 힘이 붙었어. 근육이 이미 있는 몸이야. 근육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40 그레이드고 퓨처도 뭐 40, 4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수비 능력. 당연히 글러브질, 그다음에 풋워크도 많이 보고요. 발을 많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수비 범위 당연히 봐야 되고 레인지라고 하는데 어깨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거는 뭐 포지션마다 어깨가 더 필요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격수, 삼루수, 삼루수, 포수 당연히 어깨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외야수 쪽으로 나가면 우익수가 어깨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드를 봅니다. 이 5-2는 포지션마다 중요시하는 순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유격수, 포수는 당연히 수비 능력하고 어깨가 히팅 능력보다는 더 중요하게 저희가 여깁니다. 그리고 1루, 3루, 좌익수는 뭐를 중요시할까요? 당연히 파워를 저희는 중요시하고요. 파워가 좋은 선수다. 그럼 수비 능력이 좀 떨어져도 오케이. 쓸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익수는 골고루 다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어깨. 왜냐하면 3루까지 라인 드라이브로 딱 공을 송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2루수하고 중견수는 히팅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컨택 능력이나 그다음에 수비도 엄청 보고요. 그럼 이제 제가 먼저 받은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키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키가 크면 당연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투수들은 키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냥 사이즈도 투수는 있어야지 뭐 정말 빅 이닝, 많은 이닝들을 소화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 이런 포지션들은 키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명문고가 프로 가기 유리하다. 이거는 제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스카우트들이 모든 고등학교 경기를 다 챙겨 보거든요. 특히 메이저 대회들, 뭐 공항대기, 뭐 청룡기 이런 거는 다 봅니다. 특히 한국 스카우트 분들은, 한국 구단 스카우트 분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다 챙겨 보세요. 저희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가서 있다가 오고 또 뭐 다는 안 봐요, 저희는. 하지만 한국 구단 스카우트 분들은 항상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고를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서 마음 편하게 또 주전으로 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투수와 유격수 외에는 안 좋은 포지션이다. 이거는 제가 야수들은 포지션마다 5툴 순서가 있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좌익수다. 아니면 뭐 1루수다. 그런 포지션에 맞는 파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좌익수나 1루수나 뭐 3루수를 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근데 파워 능력이 없어요. 딱 부모님이 봤을 때. 그렇다면은 좀 포지션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나중에 힘이 붙으면 파워가 생길 것 같아. 그렇다면 또 모르죠. 그거는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팀에서 제일 운동 능력이 좋고 어깨가 좋은 선수가 하기 때문에 프로 가서 다른 포지션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유격수가 좀 파워도 있고 수비 능력도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스카우트가 봤을 때는 나중에 프로 가서도 뭐 유격수가 딱 아니더라도 2루수나 3루나 뭐 외야도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격수는 조금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고1 때부터 빨리 뛰어야 유리하다. 뭐 이거는 1학년 때 나와서 잘해야 1학년 때 나왔는데 잘 못하면 또 오히려 마이너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2학년 때부터는 뛰어야지 좀 눈에 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학년 때는 많이 조급해 하시지는 마시고 아마 2학년부터 좀 뛰면은 그래도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체크는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 만약에 1학년인데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년에도 감독님이 경기에 많이 안 내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힘드시겠지만 학교를 옮기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중하위 팀은 잠시만요.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일단 일단은 다 뭐 준비한 방금 요거 딱 끝내주시고 그다음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그냥 말씀드리면 마지막 질문이 중하위 팀은 스카우트들이 안 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뭐 Q&A 받을까요? 여기 보면 질문 뭐 두 분 해주신 게 있어요. 먼저 신청하시면서 해주신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드래프트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드래프트를 아예 하지 않고 미국 야구로 테스트 받거나 해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만약에 드래프트를 실패했을 때죠. 네. 당연히 있고요. 사례가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 이지태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갔어요. 그 선수가 이제 KBO의 드래프트에 선택을 받지 못했고 체격은 아주 커요. 키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구속도 잘 나오고 제구가 아예 안 잡힌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아주 싸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 지태군 있습니다. 이 방에. 있어요? 제구가 안 된다고 해서 미안해요. 음, 제구는 잡힐 수는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당연히 미국 야구 특히 영어가 좀 된다면은 통역사를 안 써도 되잖아요. 메이저리그 구단이. 그러면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그게 부담이 덜하죠. 왜냐면은 싼 가격에 얘를 사인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건데 비자도 해줘야 돼. 통역사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싼 값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영어가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게 통역사가 없으면 유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저번에도 그 블로그에 올렸는데 카페에 올렸는데 야구 영어 교실 같은 거를 지금 열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죠. 네.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합니다. 네. 네. 음. 또 다음 여기 질문. 여기 보시면 네. 질문이 약간 좀 그 야구 동작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low effort delivery를 네. 어떤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시각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시각적인 게 크죠, 아무래도. 그거는 뭐 넘버나 뭐 이런 걸로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스카우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는 정말 low effort delivery라고 하면은 힘이 없이 잘 던지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뭐 키움의 장재영 선수. 장재영 선수가 정말 low effort delivery인데 제구가 아직 안 잡혔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구속도 잘 나오고 투구 폼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키움에서는 1라운드 그만큼 돈을 줬겠죠. 제구는 잡히면 되니까. 하지만 그 max effort, 정말 effort를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간 선수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오승환 선수가 생각나는데 김광현 선수도 정말 힘을 다해서 막 던지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뭐 그런 게 max effort deliver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스카우트 되시기 전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스카우팅 뷰러에서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툴을 평가하는 방식, 그걸 수치화해서 기록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배운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스카우트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갔었는데 저는 오클랜드 에이즈 시절에 이제 제가 계속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계속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보내줄게.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구단에서 추천이 돼야지 갈 수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웠죠. 저도 딱 2주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동안 정말 스카우팅이라는 걸 많이 배워요. 전직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와서 배우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힘들어해요. 스카우팅이라는 게 평생 못 접했던 단어들과 막 "이거를 봐라."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는 처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저도 갔다 왔고 하지만 그걸 안 가는 스카우트 분들도 계신다. 음. 네. 뭐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인제 우리나라랑 미국 야구가 쪼금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좀 네. 음 특히나 인제 미국 야구는 요새 스카우팅 쪽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파워를 중시하게 생각하고 야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비가 좀 안 돼도 공격이 살벌하면 네. 그냥 뽑아서 포지션도 크게 구분 없이 뽑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너 내야수 같은 경우 잘 상위 라운드에 뽑지 않지만 그 친구들은 뭐 1 루도 타격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1 라운드에서 뽑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스카우트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그 드래프트에서 뽑히는 선수들, 특히 상위 라운드에서 뽑히는 선수들의 어떤 툴과 미국의 스카우트 트렌드를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예. 저도 미국 야구를 직접 경험을 했었고 통역사로서 뭐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야구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어릴 때부터 파워는 정말 달라요. 정말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야구의 장점은 기본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 한국 선수들이 아마추어 때부터 너무나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수비의 기본기나 뭐 타격에서 뭐 번트나 뭐 공을 맞추는 방법 이런 거는 미국 선수들보다는 뛰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뒤지는 거는 파워가 미국 선수들보다 한 단계 낮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지고 난 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 선수들의 장점을 따로 찾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 신인 드래프트를 보면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루수 지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내야수들은 유격수를 선호하니까요. 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좀 잘하는 상위권 고등학교에서 주전 이루수를 그냥 보는 거랑 기회가 돼서 전학을 갈 수 있다면 하위권이나 신생팀 학교에 가서 유격수를 보면서 음. 어필하는 거 사이에서 음. 의견을 좀. 뭐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깨가 좋은가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유격수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은 전학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수비가 우리 아이가 어깨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글러브 질도 잘하고 풋워크도 좋아. 수비 범위도 좋아. 근데 왜 얘가 이루수를 계속 보고 있지? 뭐 어떤 특정한 선수 때문에 못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다른 학교에 가서 중하위권 팀에 가서 유격수로 주전을 뛸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저는 전학을 시킬 것 같아요. 음. 자기 능력을 보여줘라. 네. 충분히 보여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음. 네. 이루수로는 사실 그런 송구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쵸. 그거를 게임에서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1 루랑 가깝잖아요, 승부가. 네. 그다음에 더블 플레이 할 때도 이렇게 플랫 throw 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어깨를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인제 NFL처럼 General Physical Performance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가 스카우팅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저는 뭐 그런 데이터를 뭐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의 그런 데이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뭐
너무 리미트가 돼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으면 좋죠. 저희가 스카우팅을 할 때 선수를 평가를 할 때 눈으로도 봐야 되고 뭐 데이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고해서 눈으로 봤던 거랑 합쳐서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프로 선수를 볼 때 넘버도 많이 봐요, 솔직하게. 뭐 statistics. 뭐 co.kr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정말 다양한 넘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KBO 선수들의. 저는 거길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서 이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넘버들이 있구나. 그런 거 당연히 다 보고 참고를 하고. 네, 정말 저는 그런 넘버들이 더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NFL 컴바인 같은 거 하면 재밌을 텐데요. 네. 네, 그쵸. 네. 네. 쇼케이스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동양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남미 쪽 선수들보다 이제 왜소한데 스카우트 기준에서 동양 선수들의 마이너리그 진입 시 피지컬 우위에 있는 남미 선수들보다 성공 가능성, 경쟁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통역을 김성민 선수, 오클랜드 에이즈 선수랑 지금 박효준 선수, 메이저리그 잠깐 올라간 박효준 선수랑 잠깐 있었어요. 성민이는 2년을 통역을 했었고 제가. 효준이는 뭐 몇 개월 했었는데 그냥 도와준 그런 걸로 했었는데, 일단 성민이 같은 경우,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한국에서 왔지만 정말 컸어요. 키도 188이었고 덩치도 정말 좋았고. 그런데 힘은 좋았는데 기술적인 면이 조금 부족했었었고요, 성민이 같은 경우는. 근데 효준이가 정말, 박효준 선수가 정말 이 케이스랑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준이가 딱 갔을 때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형, 너무 애들이 힘이 너무 좋다고. 남미 애들뿐만이 아니고 백인 애들 힘이 형 왜 이렇게 좋아? 난 이런 애들 못 봤다고." 평소에. 야탁구에서 나 이런 애 평생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나 BP 때 배팅 프랙티스 때 다 그냥 넘긴다고. 힘이 정말 남다르다. 근데 그거를 효준이가 어떻게 커버하려고 했냐면 제가 말한 그런 기본기 있잖아요. 남미 선수들은 기본기가 한국 선수들보다 좀 안 돼요, 특히 어릴 때는. 걔네들이 열심히 그거를 고치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거를 많이 향상시킨 애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저희가 보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을 하려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야 돼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 뭐 경쟁력 이거는 경쟁력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게 많다고 봐요, 저는. 네. 기본기도 탄탄하고 뭐 베이스 러닝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스피드도 있고, 게다가 파워가 쪼끔이라도 있다, 효준이처럼. 효준이는 유격수인데 그래도 파워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한국은 야구를 잘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다음 질문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아마 선수를 평가할 때 야구의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스카우트 분들께서 선수의 운동 능력을 평가할 때 보통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지. 예, 요새 운동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맞고요. 저희가 운동 능력이라 그러면 athleticism이라고 리포트에, 스카우팅 리포트를 쓸 때 또 따로 있어요. athleticism이 얼마나 좋은가. 그만큼 저희도 그 운동 능력을 많이 보고요. 운동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스피드, 그다음에 얼마나 순발력, quickness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운동 능력이라고 생각을 딱 하면은 스피드보다는 순발력인 것 같아요. 순발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또 힘도 좀 있으면서 스피드도 있다. 그런 게 운동 능력이지 않을까요? 운동 능력을 많이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은 versatile한 게 좋아요. versatile이 이제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 그 투수도 athleticism 운동 능력이 좋은 이유가 그 자기 포지션을 필딩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포지션에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비를 해야 되는데 athleticism이 안 좋아. 그러면은 수비도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투구 폼을 자꾸 repeat 해야 되거든요. repeat이 이제 계속 똑같은 투구 폼을 해야 되는데 운동 능력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운동 능력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질문이 선수를 관찰하실 때 사용하는 어떤 툴, 도구, 장비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랩소더라든가 트랙맨이나 뭐 블라스트 모션 센서 같은 것들 혹시 사용하시는지. 저희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뭐 따로 한국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버스턴 같은 경우는 키움이랑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넥센이랑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키움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키움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레드삭스가 보스턴이 볼 수 있게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애리조나에서 많은 구단들이 저희한테 오퍼가 와요. 사실은. 그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자.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루 능력을 평가할 때 예,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일루까지 몇 초대에 들어오는지, 뭐 달리는 폼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준점은 있고요. 평균 메이저리그 평균이 좌타자일 경우에는 4.2초 1루까지요. 그다음 우타자는 4.3초가 메이저리그 평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베이스 러닝 인스팅스라고 얼마나 베이스 러닝을 할 때 정말 똑똑하게 하냐 이것도 많이 봅니다. 음, 그러네요. 예,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예, 뭐 좀 채팅이 좀 불편하시면 네. 마이크 켜고 직접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드래프트가 되지 않고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여기 이지태 선수도 와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저도 꽤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드래프트라는 게 미국처럼 고등학교, 대학 때 얼리 드래프트 한 두세 차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고등학교 때 좀 삐끗하면 참 두 번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근데 3학년 때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몇 경기 되지 않는 거에서 보여주질 못하면 KBO 드래프트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마이너리그 계약이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스카우트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관심 가지셨던. 예. 네. 저도 정말 많았어요. 음. 사실은 뭐 '이 선수 괜찮은데?' KBO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드래프트에서 받지를 않아요. 지명을 받지를 않아.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구단한테. 이 선수 괜찮았는데 내가 괜찮게 보는데 데려가자." 그럼 구단에서 하는 말은 "야 그런 애들 남미에 많아. 통역사 한국에서 가져오면 통역사 필요하잖아." 그 통역사 때문에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통역사만 없애면 정말 싸게 데리고 가고 싶은 선수가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영어 또 한 말 그냥 또 얘기를 하는데 영어. 영어 좀만 하고 통역사가 필요 없다면
애들한테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의사소통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혼자 의사소통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만 네. 갖추면 좋다. 네. 네.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저를 한국에서 제가 드래프트가 저도 낙방된 케이스고, 한국에서 드래프트 안 되고 이제 이제 필립스에서 한 그래도 꽤 높은 인터내셔널 그런 부서에서 몇 분 오셔서 저 불펜 피칭을 보고 라이브 피칭을 보셨는데, 그때 뭐 물론 야구적인 부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어떤 저랑 대화 많이 하시면서 그 어떤 잉글리시 어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체크한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어를 완전히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약간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그때 긴장했지만 그래도 없는 영어, 있는 영어 다 붙여서 좀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도움이 되는 덧붙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예. 해외 진출을 하는 시기가 고교를 졸업하는 어린 나이가 좋은지 아니면 한국 프로를 경험한 후가 좋은지요? 저는 생각했을 때 뭐 류현진 선수 같은 케이스, 뭐 김하성 뭐 많았잖아요, 요즘. 미국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고생하기 싫다.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은 한국 먼저 가서 하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도 봐요. 하지만 내가 자신이 있다. 내가 미국 가서 고생해도 괜찮다. 뭐 미국 가서 살아남겠다. 이런 마인드가 챌린지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현일 선수나 뭐 이지태 선수나 뭐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효준 선수도 정말 대단하고요. 저는 높게 삽니다. 그런 건. 하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럼 한국 프로 가서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뭐 주식에 투자하냐 코인에 투자하냐의 차이겠죠. 예. 우량주 투자냐 벤처 투자냐. 예. 근데 유현진, 뭐 김광현, 김현수, 박병호 이 정도 돼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죠. 뭐 나성범 선수가 몇 번 두드렸는데 못 갔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정말 왜냐면은 한국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려면 저희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메이저리그 보장 로스터로 데려가는 건데 음, 그러려면 실력이 엄청 뛰어나야 돼요. 음. 그게 쉽지 않죠. 요거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요 지금 하던 얘기 조금 더 덧붙여서 좀 질문 한번 드리면 요새 좀 투타의 격차가 조금 더 메이저리그랑 한국 리그랑 좀 벌어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투수들 구속도 그렇고 네. 투수들 구속이 뭐 빨라지니까 당연히 타자들의 어떤 반응 능력도 음, 더 높아졌을 테고.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몇 년 전보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 저희가 리포트를 쓸 때 메이저리그 평균 패스트볼의 직구가 92마일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메이저리그 평균 50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94마일, 95마일이 평균이에요. 그만큼 갑자기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구속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마일 던지는 선수 1명 30개 팀 중에서 1명 있을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100마일 던지는 선수 뭐 한 30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국의 투수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타자들도 진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빠른 공 던지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아지지 않았어요. 미국에 비해서. 고우석 선수 뭐 있긴 한데 고우석, 뭐 조상우, 안우진 뭐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여기 또 질문이 야수의 기본기를 5툴로 평가한다면
그 투수의 기본기는 그럼 주로 어떤 능력을? 투수의 기본기는 당연히 투구 폼이죠. 음, 밸런스가 얼마나 좋냐.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low effort delivery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구가 잡히겠다. 저희가 어린 선수를 봤을 때는 지금 제구가 안 잡혀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제구가 잡힐 가능성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제구가 좋아지겠다. 그럼 제구는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 그럼 구위를 보겠죠. 또 질문이 운동 능력을 평가할 때 순발력을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선수의 순발력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경기 중에서 순발력을 판단한다면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훈련 중에 판단한다면 무엇으로 순발력을 보시는지요? 이렇게 선수가 순발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순발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딱 공에 맞췄을 때 타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냐. first step quickness라 그러거든요. first step quickness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운동 능력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리는 폼이 되게 딱 봤을 때 그냥 진짜 육상 선수 같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선수가 운동 능력이 좋다. 되게 fluid하다. 뛸 때 되게 유연하다라고 느끼면은 그게 운동 능력이 좋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스카우트들마다 다르겠죠? 이런 거는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저 혼자 그냥 터득한 거예요. 방금은 이제 야수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야수를 거죠. 봤을 때 그렇고요. 투수로 봤을 때는 운동 능력이라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밸런스. 류현진 선수가 딱 봤을 때 운동 능력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몸이 뚱뚱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운동 능력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투구 폼 밸런스나 뭐 수비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아요. 예, 언어와 야구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고교 입학 나이의 선수가 미국행을 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저리그에서 동양 선수에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고교 입학 나이 선수가 미국행을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면서 그쪽 그 드래프트를 참가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찬성해요. 왜냐면 한국은 뭐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비리도 많고 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야구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똑같은 비슷한 돈을 들여서 미국을 유학을 간다 그러면 마음 편히 영어도 배우고 야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 10라운드까지밖에 없지만 미국은 뭐 당연히 선수층이 많지만 그래도 라운드가 훨씬 더 많고 팀도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드래프트가 되지 않아도 그 undrafted sign이라고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사인하거든요, 마이너리그 계약을 미국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기회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찬성합니다. 네. 그럼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뭐 저도 이에 관련된 얘기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스카우트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마이너리그를 경험하는 것의 어떤 가치, 어떤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 아니면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value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뭐 일단은 마이너리그 경험을 했다면 많이 배웠겠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쉽지 않구나. 정말 이 세상은 넓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한국을 만약에 들어오면 뭐 눈이 많이 밝아졌겠죠. 많이 넓혀졌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많이 못 하더라도 그 마이너리그 오클랜드 에이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라는 타이틀이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방출당했다. 이거보다는 타이틀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코치로서 대학교 코치나 어디를 갔을 때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해주셨네요. 네. 요새 이력서가 핫하잖아요. 이력이 전부잖아요. 아, 근데 진짜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셨고, 특히나 요새는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마이너리그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뭔가 이 친구는 뭔가 스텝으로서의 역량, 코치로서의 역량이 있네 해가지고 굉장히 20대 중반, 심지어 20대 초반에도 바로 코치 커리어로 전환을 권유받고 코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샌디에이고에서 이번에 28살짜리 히팅 코치를 하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메이저리그 히팅 코치인데 28살이에요. 음, 그만큼 뭐 요즘은 20 중반부터도 코치 생활을 엄청 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음. 네,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또 제가 또 한국 드래프트 이렇게 보시면서 의아했던 픽이라든가, 야, 음, 어떻게 저런 친구가 상위 라운드에 지명을 받았을까? 어, 뭐, 그런 꼭, 뭐, 그 선수 이름은 되지 않더라도, 어, 네. 이거, 예,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좀 의아했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왠지 매년 좀 겪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있고요. 확실히 다른 거는 한국은 저희보다는 투수를 많이 뽑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된 투수들 있잖아요. 한국은 이미 준비된 투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이지태 선수처럼 가능성이 있는 투수들도 많이 보는데 한국은 이미 쓸 수 있는 선수. 내년이나 2년 후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어. 얘는 재구가 이미 잡혔어. 하지만 얘는 가능성은 크진 않아. 그러니까 어, 계속 구속이 오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아. 하지만 얘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에 바로. 고교야구 타율은 스카우트 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투수의 구속처럼 뭐 최소 타율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뭐 관심이 된다든지. 음, 타율이 솔직히 투수의 구속처럼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에 들어가서 막 2할을 치고 있다. 고등학교 투수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레드 플래그가 생기는 거죠. 이 선수는 내가 잘못 봤나? 왜 여기서도 못 치지? 스윙은 괜찮은데?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사실은. 네. 타율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진짜 적어도 한 2할 뭐 후반은 쳐야 되지 않을까요? 음.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스카우트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초등학생 부모님께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지. 저는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는 저는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였었어요, 미국에서. 음. 근데 미국은 스포츠를 할 때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게임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공부가 먼저고 운동은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인데 한국은 야구나 농구나 뭐 축구나 하기 시작하면 공부를 놔버려요. 놔버리고 올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만약에 프로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뭐라도 뭘 경쟁력을 챙겨 챙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다 이거죠. 공부를 쪼끔 놓지 않고
야구를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프로 가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올인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그 학비 지원 제도는 어떤 선수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뭐 보통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은 마이너리그 생활 마치고 나면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 금액이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랑 상관없이 거의 웬만하면 4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미국 이게 아마 MLB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다는 아니고 아무래도 탑 티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효준이는 그걸 받았고요. 음, 박효준 선수는 그걸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성민 선수는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정말 음. 4년 학비가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데. 예, 괜찮죠. 네. 예. 그게 하버드 대학 가도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하버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계약금 이상을 뽑는 건데 갈 수만 있으면 그렇죠. 갈 수가 없네.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신가요?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야구 스위치 타자는 좀 더 평가가 높은 부분이 있나요? 스위치 타자. 아무래도 스위치 타자를 봤을 때 메카닉이 둘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고요. 만약에 왼쪽에서는 좌타자로서 괜찮은데 우타자는 엉망이야. 그럼 그냥 우타자를 그만해야죠. 그냥 좌타자만 집중을 해야죠. 근데 당연히 스위치 타자는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메카닉이 좋으면 똑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음,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야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사이에서 툴이 좀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경기를 가끔 보면 저는 송구였어요. 송구. 예. 송구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숏이나 서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송구를 뭐 빠른 거 거의 투수가 던지는 듯한 그런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일단 그 선수를 좀 많이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스카우트님도 혹시 그런 왠지 자기만의 야구관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계속 선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뷰 같은 게. 그래서 네. 스카우트님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도 충분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다고 보고요. 네, 송구도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음, 우리 야수들이 송구 연습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음, 예. 송구 필딩 중요하죠. 연습을 주로 하지 스로잉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음, 드로잉 연습 많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유격수, 삼루수, 외야수, 우익수, 중견수, 포수 어깨가 안 되면 그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한국 음, 프로에서. 음, 그러니까요. 여기 채팅창으로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 저도 요거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잘 질문을 해주셨네요. 최근 프로 지명이 안 되었을 때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리크루팅 시도를 할 때 어떤 영상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영상들을 준비하면 좀 그쪽 대학 관계자들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전 이건 마이너리그도 똑같이 해당될 것 같거든요. 네. 음, 뭐 아무래도 투수라면은 당연히 투구를 하는 모습이겠죠. 뭐 경기 영상이나 뭐 연습을 할 때 불펜 피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야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 영상에서 칠 때 모습, 또 옆으로도 촬영해 주시면 좋고, 또 뒤에서 촬영해 주셔도 되고, 배팅 프랙티스 때 영상도 가능합니다. 배팅 프랙티스에서 바로 뒤에서 찍을 수 있잖아요. 배팅 프랙티스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야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딩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송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주면 좋고요. 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예,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고, 예,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승원 스카우트님 너무 오늘 많이 쓰셨고, 이런 자리가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이 좀 부족한데,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채팅창에도 남겨주셨네요. 오늘 다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다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예, 저희 윈터 클리닉도 다른 것들도 계속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